파라과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라과이의 의료기기를 좀 바라보자. 파라과이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파라과이는 정말 뜬금없는 국가였습니다. 멀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인구 우리가 조사를 해보잖아요.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7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비행기 2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그리고 이제 사실 파라과이에 딱 도착하면 하루 반 만에 도착하거든요. 3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중심에 땅을 파고 제가 들어가서 터널로 왔다면 바로 반대예요. 그래서 바로 그 축을, 그래서 지구 가운데로 터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디 좀 이렇게 찾아봐도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지만 여기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2년간 5번 방문을 했고 38개 기관 또는 회사와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이렇게 그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면 정말 많이 만났어요. 최종 결과는 뭘 얻어냈냐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게 된 이유는 재정기획부에서 주관하는 KSP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코트라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파라과이의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하는 디나비자라고 하는 기관에서 파라과이의 의료기기 인증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의약품의 인증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해왔고 그 과제에 대한 공고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 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저희가 파라과이 디나비자에 식약처하고의 그 MOU를 추천을 했고 MOU가 정말 급속도로 이루어져가지고 한 달 만에 MOU가 서명이 됐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24년 7월 그래서 약 1년 만에 파라과이가 법을 개정하고 그 법의 내용 중에는 한국을 고위생 감시 국가라고 하는 걸로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내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는 파라과이 디나비자의 GMP 현장 실사를 면제받고 신속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그 등록 기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파라과이 디나비자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는 한국을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라과이와 그 주변 국가의 상황을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파라과이는 매우 시장이 작지만 이 내수시장, 작은 내수시장의 그 테스트베드로 이용을 해서 남미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전략적 그 진출 기지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와 파라과이의 그 통상산업부와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언제든지 파라과이 그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이시는 그 사진에 계시는 분들이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님, 또 산업정책국장님, 또 파라과이의 이제 직장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분들, 또 주한 파라과이 대사님들 오셔서 저희 회사에 현판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저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홀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현판인데요. 이제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으로 사이넥스가 한국과 파라과이 비즈니스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때가 24년 작년 9월입니다.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파라과이는 약 700만 정도 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7분의 1 정도의 사이즈이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너무 젊은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거의 20% 정도 달았는데요. 파라과이는 6%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인구의 60% 이상이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평균 연령이 보시는 대로 파라과이는 31세.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파라과이 젊은 분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고요.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그 임금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자면 파라과이의 그 최저임금이 약 5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아주 소수가 최저임금의 이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노동력이 굉장히 싸고 풍부한 그런 환경이어서 우리나라의 그 높은 인건비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4배입니다. 인구는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너무 넓고 모두가 다 평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보시면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하죠. 빨간 흙. 정말 그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인구의 2배에 달하는 1,500만 마리의 소를 기르는 그런 국가이고요. 농업과 축산업이 위주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큰 욕망이 있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의료제도 기반은 공공의료 기반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민간 의료가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헌법에서 파라과이 국민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공공의료 병원에 오면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국가의 재정이 너무 약해서 현재 공공의료의 질은 매우 열악합니다. 한국 그 질환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먼저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오른쪽에 좀 표를 봐주십시오.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저희 뭐 관상동맥이 막혀서 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당뇨병 이런 병들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크고, 그 파라과이의 큰 고민은 당뇨병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너무 빠르게 증가합니다. 단 걸 많이 먹고요. 저녁밥을 매우 늦게 먹고 먹자마자 그냥 자고, 그런 이게 생활 습관이 만연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 약속을 하면 8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8시에 만나자, 9시에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뇨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 암과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사망 원인이 되는 암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 조기 발견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리가 가능한 암인데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이런 암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정부에서도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 경부암 또는 전립선암 같은 이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산업부는요, 의료 제품을 앞으로 그 5+2 그 경제개발 계획의 중점 분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이 의료 산업을 전 남미 대륙의 중심으로 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걸 보면 한국이 전략적 협력 국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과의 협력을 좀 끌어내서 이 목표를 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사이넥스가 KSP를 이제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P 실사 면제를 받고 신속 심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파라과이에 우리나라 의료기를 수출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를 넘어서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에 이제 진출하는 게 큰 목표인데요. 메르코수르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포함하는 무관세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관세가 없는 것이죠. 이 4개의 나라 국가에는 이제 거기 이 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공동체 내에서 이동할 때는 그 관세를 내지 않는 그런 관세 동맹 장적으로 돼 있고요. 굉장히 성공적인 관세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4개 국가의 인구는 합쳐보면 한 3억 정도 되고 남미 인구 전체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규모로 보면 세계 5위의 경제 블록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에 좀 봐주시면 파라과이 내에서 원자재나 임금에 대한 현지 조달 비율이 40%를 충족하면 다른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Country of Origin Regulation이 그 나라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내야지만 그 나라의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는 40%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조립을 한다면 그 조립하는 그 부가가치가 40% 이상만 된다면 이 경제 공동체 내에 무관세로 이렇게 이동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맨 바닥에 좀 글을 봐주시면 지난 12월에요. 메르코수르와 EU가 자유무역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굉장히 큰 잔치 분위기였고요. 한 20년 정도 그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지난 12월에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EU로 나가는 물품도 파라과이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면 이제 자유무역 협정 혜택을 받는 그런 좋은 조건도 생겼습니다. 파라과이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점수로 보자면 파라과이가 154점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브라질이 114점. 그러니까 114점이라는 거는 더 나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남미 지역에서 작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그런 국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파라과이 내수 시장을 이제 테스트 마켓으로 보자라고 할 때에 과연 의료기관이나 그런 의료 자원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파라과이는 이제 그 공공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입찰의 비중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한 7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보면 1,400개 정도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무상의료기관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사회보장공단이라고 해서 IPS 또는 이제 현지에서는 IPS라고 부릅니다. 이 IPS는 직장보험에 해당되는데요. 직장보험,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본인의 부담금과 또 이제 회사의 부담금을 다 합쳐서 이 IPS에 모아두고 IPS가 병원을 이제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놓은 걸 보면 이제 한 80개 정도의 IPS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합쳐보면 한 1,500개 정도의 병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병상수는 이렇게 2개가 다 합쳐서 보통 한 9,000개 정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조달 물자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병원의 조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시장에 잘 진출하면 기본적인 시장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고요. 파라과이가 그 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걸 다 합친, 그리고 기타 세금성 그 국가 징수를 포함해서 총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거의 65%가 넘고, 이렇게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 반면에 파라과이는 물가도 좀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어서 사업하기가 가장 좋은 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킬라 지도가 굉장히 파라과이의 자랑인데요. 뭐냐 하면 파라과이로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파라과이에서 생산하고 90% 이상을 수출하면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그냥 1%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제품의 경우에 한국에서 반제품이나 부품을 파라과이로 가지고 와서 그 파라과이 이제 인력을 이용해서 이제 완제품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한다면 법인세조차도 더 많이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의료 제품의 시장을 보면 이건 내수 시장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출입 규모가 연간 10% 이상을 늘 성장을 해왔고, 남미 국가 중에서 이렇게 그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는 흔치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파라과이 의료 제품의 경우에는 특히 의료기기는요 100% 거의 100%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 또는 인도 제품입니다. 아주 저가 제품이고, 파라과이는 의도적으로 중국의 제품이 굉장히 저가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품이 중국 제품을 좀 대체해 주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그래도 종종 그 파라과이로 들어가서 좋은 반응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라던가 또는 최근에 뭐 첨단 그 재생 의료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좋은 반응을 좀 얻었고요. 한국에서 특히 이제 바라는 제품이 뭐 스텐트 또는 뭐 그 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또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식형 의료기기, 수술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중복해서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식약처에서 검토된 의료기기의 그 안전성, 유효성을 바탕으로 해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파라과이의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를 많이 수출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규제당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기관이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하는 디나비자라는 기관이 있고, 또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IPS, 이렇게 3가지 기관을 좀 알면 좋은데요. 가운데 디나비자가 이제 제품의 그 등록에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기관이고요. 디나비자의 의료기기나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아무나 이렇게 제출할 수 있지 않고요.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반드시 거기에 등록된 사람만 그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법령 구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요. 헌법이 맨 위에 있으면 법률과 대통령령이 있고 맨 아래에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결의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고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 해당되는 고시이고 이 고시를 보아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챗GPT를 써보니까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규제 인증 절차를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수입자의 요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제 회사 등록증 R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먼저 회사를 등록을 해야 되고
회사가 이 그 보관과 유통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맨 앞에 시설 등록이 돼 있는 게,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 수입한 의료기기를 어디에 보관할 건지, 어떤 환경에서 보관할 건지, 이제 그거를 같이 심사를 받아서 이제 수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에 이제 등록을 할 때 GMP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GMP 실사 면제하고 신속 심사하는 그런 이제 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입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입을 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나 비자가 수입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파라과이의 진출 전략은요, 처음에는 완제품 수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1단계에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이제 파라과이로 수입을 하고 시장 반응을 테스트해서 파라과이 시장에 적절한지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물량이 많고 수요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로 생산을 좀 현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 특히 그렇게 되면 파라과이 내수 시장의 물량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에 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우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확약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메르코스르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파라과이의 그 사이넥스 파라과이 현지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이넥스 파라과이 현지법인에 우리나라 의료기기를 등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파라과이 내에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파라과이나 남미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그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같이 공부하고 같이 경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 홀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는 그 남미 시장의 좀 전문성을 앞으로 많이 길러가서 미지의 시장에 먼저 이제 선정하는 그런 한국 의료기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